서울에서 집 구하는 게 복권 당첨보다 어렵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올해 서울 전세 매물이 23% 급감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남아있는 매물마저 가격이 1억 원씩 뛰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인데요. 대체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조차 전세 매물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1200세대가 넘는 마포구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3개, 1600세대 노원구 아파트는 2개뿐이에요. 1400세대 중랑구 단지는 아예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이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한 물건에 여러 손님이 몰려드는 바람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날 바로 계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세가 귀해지니까 가격도 치솟고 있어요. 서대문구 84제곱미터 아파트는 2달 만에 1억 8천만 원 올랐고, 성남 아파트는 1년에 1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2월 첫째 주부터 45주 연속 상승 중이거든요. 전세가 오르니까 기존 세입자들은 이사를 포기하고 계약 갱신을 선택하고 있고, 최근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전세 거래의 절반이 계약 갱신이었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대출 규제예요.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집주인이 되기 전에 세입자를 먼저 받아서 전세 보증금으로 집값 잔금을 치르는 방식을 막은 거죠. 이 규제가 시행되자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동대문구 대단지 아파트들은 700여 개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지만 대출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막혔거든요. 부동산 중개인들은 열에 한두 개도 안 될 정도로 전세 대출 가능한 매물이 적다고 말합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답은 월세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를 기록하며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어요. 송파구 7.54%, 용산구 6.35%, 강동구 5.22% 순으로 나타났고요. 서울 평균 월세는 11월 기준 147만 6천 원으로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 610만 원을 고려하면 소득의 20%를 월세로 지출하는 셈이거든요. 경기도 화성에 살던 34살 김은정 씨는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으로 이사했는데 2년 사이 전세가가 80% 가까이 올라서 전세는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증금 7억, 월세 90만 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서울 강남까지 왕복 3시간 적는 출퇴근 시간도 문제지만 늘어난 주거비 때문에 아이 계획도 자꾸 미뤄지고 있죠.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경기도로, 경기도에서도 버티기 힘든 사람들은 더 외곽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31살 최민성 씨는 산자락 반지하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전세보증금 1억 800만 원에 LH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겨우 구한 집인데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가 나오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몇 달째 이사갈 집을 찾고 있지만 LH 전세대출 가능한 집은 거의 없고 나온 매물은 대부분 월세입니다. 전세 대신 고가의 월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잠실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가 처음 12억에서 16억, 심지어 17억에 계약된 집도 있습니다. 대출이 막힌 탓에 잔금 마련이 급한 일부 매물만 거래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고가의 월세나 반전세 매물로 전환되고 있죠. 성북구 도남동 84제곱미터는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마포구 공덕은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H가 직접 시행해서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위였던 경기도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는 원래 2025년 말 첫 입주였는데 실제로는 빨라야 2029년 정도나 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오염토 처리 등 사전작업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2025년부터 급감하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오늘 착공해도 2028년이나 2029년이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니까 계속 이어진 착공 감소와 인허가 감소의 영향이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는 계속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전까지 전세 품귀 현상과 월세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사회 초년생들은 월세나 반전세로 가면 급여의 3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생활이 팍팍할 수밖에 없죠. 지난달 결혼한 33살 동갑내비 부부의 신혼집은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알아본 전세는 2억 초반 정도였는데 나온 매물도 낙후된 복도식 아파트뿐이었고 대기자가 여러 팀 있어서 당일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이들은 종잣돈을 불리기 위해 소득의 60% 이상을 주식과 투자에 쏟고 있습니다. 공모주를 알아보고 금과 은 같은 원자재에도 투자하면서 자산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박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파트 가격이 몇 억씩 오르니까요. 10월 15일 정부는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해서 주택 매매 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죠. 갭 투자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였는데 문제는 이런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전세 매물을 더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가 생기니까 임대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든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104.7을 기록했어요.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인데 5월 이후 계속 수요 우위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를 막고 실거주를 강제하며 임대를 제한하는 삼중 구조가 세입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2026년에는 공급 문제가 더 심해지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도 이어질 예정이라 전세와 월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올해 하반기 2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오히려 전월세 가격은 더 올랐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올해 서울에서 체결된 1,000만 원 이상의 초고가 월세 거래는 233건으로 7년 연속 최다 기록을 갱신했고 가장 비싼 계약은 강남구 청담동이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전세가 사라진 자리를 월세가 빠르게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살 곳을 찾는 건 이제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됐고 실수요자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죠.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전세의 실종은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고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오늘도 알쓸 별잡이였습니다.